이 결혼은 없던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차갑게 쏘아붙이고 돌아섰죠. 제 딸, 내가 가슴으로 키운 아이를 반대하는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25년 전 자기 욕심을 위해 어린 세 남매를 내팽개치고 떠났던 그 여자였어요. 제 인생을 철저히 짓밟고 저를 착취하며 25년을 버티게 만든 그 여자가 이제 와서 내 딸의 결혼을 반대한다고요? 나를 알아봤겠지? 내가 반대했던 그 아이가 누구인지도 이제 알겠지? 너 니년이 내게서 빼앗은 25년을 어떻게 갚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그 자리에서 머리채라도 잡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기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당하고 살지 않겠다고. 내 딸을 위해서라도 저 여자가 우리 인생에 다시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요. 지옥이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냐고요? 제 이야기는 24살 엄마의 강요로 시작된 결혼에서 시작돼요. 엄마는 옛날 분이셨죠. 남자는 밥 잘 먹고 땅만 조금 있어도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혼은 지옥이었어요. 그 인간은 얼굴만 빼고 온몸을 때렸어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도망쳤어요. 하혈을 할 정도로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로요. 결정적인 날 그는 저를 식탁 위로 밀쳤어요. 식탁 다리가 부러졌지요. 그리고 그 부러진 다리로 그 인간은 미쳐서 제 머리와 등을 내리쳤어요. 바닥에 망치가 있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망치를 들어 그의 손을 내려치고 죽기 살기로 도망쳤어요. 맨발로 뛰어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동생 집까지 1시간. 그리고 기절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머리를 60바늘이나 꿰맸대요. 하지만 더 끔찍했던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 인간이 저를 때릴 때 말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때리라고 부추겼었죠. 쟤는 맞아야 해. 그래야 정신을 차린다. 우리 아들이 마누라 잘 가르치네. 그 인간은 자기 엄마도 그렇게 때렸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도망쳤어요. 모든 걸 버리고 서울로 올라왔지요. 거기서도 인생에 있어서 또다시 덫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서울에서 저는 우연히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공장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게 보이는 그는 저에게 처음으로 다정하게 대해줬던 사람이죠. 그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 역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그의 여동생, 시누이가 있었어요. 하는 일도 없었고 남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애가 셋이었지요. 시어머니 역시도 이렇다 할 말도 없이 저를 대하셨어요. 그저 밥때가 되면 제가 여러 식구들 밥을 했고 어쨌든 저는 남편과 같은 공장을 다녔기에 아침, 저녁 식구들의 밥을 모두 해결한 뒤 출퇴근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들어가고 한 달도 안 돼서 시누이라는 사람은 미군과 결혼한다고 쪽지만 남기고 야반도주하듯 아이들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중풍으로 쓰러졌어요. 결국 저는 이를 포기한 채 3명의 아이들을 길러내며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편은 공장을 나간다고 했지만 얼마 안 가 술과 도박에 빠졌어요. 집에 들어오는 날이면 저를 때렸어요. 돈 내놔. 애들 키우랴. 시어머니 병수 바라랴. 하루 2시간도 못 자면서 번 돈을 빼앗아 갔어요. 그렇게 25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오는데 남편 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 소리를 질렀어요. 재수 씨, 도망가요. 왜 그렇게 밀어내요? 그 개자식. 사람도 아니에요. 그 어머니도 천벌을 받는 거고. 아직도 안 죽고 재수 씨 피를 빨아먹는 게 그 노인네 천벌을 받지? 왜 재수 씨를 힘들게 할까요? 그 인간들이라면 재수 씨한테 그러면 못 써요. 술집 년 데리고 살다가 그년이 도망을 가게 생겼으니 순진한 재수 씨 꼬드겨서 여태 그 고생을 시킨 거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시누이가 아니라 남편이 술집에서 만난 여자의 아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왜 애들이 남편 호적에 올라가 있었는지, 왜 남편이 정관 수술을 했는지 다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애를 낳으면 자기 애들을 제대로 키워주지 않을까봐. 그래서 저를 이용하려고 한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우연히 너무도 늦게, 너무도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내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처럼 키웠어요. 그중 큰애,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딸의 얼굴이 수척해졌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딸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얘기가 들려왔어요. 엄마, 나 괜찮아. 우리 집이 뭐 어때서 괜히 엄마한테 미안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엄마, 나 이 결혼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쓰지 마.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아무래도 내가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어떤 조건을 원하는지 듣기 위해서였어요. 약사 아들이니 약국을 차려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딸아이와 예비 사위는 중학교 친구였어요. 예비 사위가 고등학교 진학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군요. 거기서 아버지는 재혼을 2차례 했다고 들었어요. 2번째 재혼은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저는 예비 시모를 만나러 나갔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은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그 여자가 25년 전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여자가 내 앞에 앉아 있다는 믿기 힘든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까지 저는 이 결혼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이죠. 이 결혼은 없던 거야. 저는 단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섰어요. 제 앞에서 제 얼굴을 확인한 그년의 얼굴은 창백해졌지요. 제게 했던 짓을 떠올렸겠죠. 내 딸, 내 가슴으로 키운 아이의 행복을 이렇게 망치다니요. 그것도 제 청춘을 모조리 망가뜨린 그년에 의해서 말이죠.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게 저에게 이러는 걸까요? 식음을 전폐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이 모든 걸 끊어내야 했죠요. 남편도, 시댁도, 과거도 아무 죄 없는 불쌍한 딸을 보며 저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는 예비 사위를 딸아이 몰래 불렀어요. 내 딸을 정말 사랑하나? 내 딸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게나. 지금 새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결혼을 하게 된다면 시아버지는 배워도 되겠지만 그 시어머니는 아닐세. 생각 같아서는 이 결혼 반대네. 그 맹세를 한다면 내가 왜 이 결혼 반대를 하는지 자네한테 말해주겠네. 그래서 나는 그간의 이야기를 예비 사위에게 털어놓았어요. 얼굴이 눈물로 범벅된 사위가 어머니 그동안 어찌 사셨어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그동안 우리 이나 길러주시고 저렇게 이쁘고 반듯하게 키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에게 장모님은 지금 제 앞에 있는 장모님 한 분뿐이랍니다. 저는 일하러 나갔던 국밥집 사장님이 큰아들이 사는 미국으로 떠나면서 국밥집을 인수해서 그간 먹고 살았었어요. 더는 타인으로 인해서 내 자식과 내가 고통해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저와 제 아이들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로 행복을 빌어주세요.